1990년 나사의 탐사선 보이저 1호가 태양계 외곽을 지나던 어느 순간 과학자들은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 지구는 광활한 우주의 암흑 속에 떠있는 1픽셀도 안 되는 0.12픽셀짜리 먼지였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이 사진을 보고 대사를 들으면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와요. 웅장함인지 경이로움인지 아니면 허무함인지 그냥 작아지는 느낌. 내가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들,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다 아무 의미 없다는 느낌.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사진 한 장만 봤을 뿐인데 왜 이렇게 허무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 겁니다. 허무함이 왜 생기는지, 허무함이란 감정은 도대체 무엇인지 수학과 물리학을 첨가해서 설명해 볼 거예요. 저는 오늘 허무주의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허무주의는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우주 스케일에서 보면 제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허무함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감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구조의 문제일까요? 저는 수학 그래프 하나로 이걸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 없이 설명드릴 테니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여기 그래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신 모양이죠? y는 sin x. sin이라는 말을 몰라도 됩니다. 이 그래프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내려가는 구간이 있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끝이 없이 반복됩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올라가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려가고 설레기도 했다가 지루해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다시 생겼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인생도 이 그래프처럼 계속 출렁입니다. 물론 인생이 정확히 sin x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폭이 크고 어떤 사람은 잔잔하고 행복의 고점이 더 높은 사람도 있고 고통의 저점이 더 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한다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조금씩 멀리서 한번 봐볼게요.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웁니다. 여전히 출렁거림이 보여요. 10배 아직 보입니다. 100배 슬슬 납작해지기 시작해요. 1000배 어느 순간 이 그래프는 그냥 직선이 됩니다. 그 모든 출렁임이 멀리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 느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우주 스케일에서 인간의 삶을 보는 것,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앞에서 100년짜리 인생을 놓는 것, 그 스케일에서 보면 모든 게 납작한 직선이에요. 이게 허무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수학 개념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적분입니다. 잠깐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핵심 개념만 알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단 규칙이 있습니다. x축 위의 넓이는 플러스, 아래의 넓이는 마이너스. 그러면 sin x를 딱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얼마가 될까요? 0입니다. 정확히 0이에요. 위로 올라간 만큼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확히 상쇄돼요. 허무주의는 이렇게 인생을 적분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는데 전체를 더하면 뭐가 남지? 어차피 0 아닌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적분이 0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주기씩을 정확히 잘라야 해요. 범위를 다르게 자르면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꼭 sin x일 필요도 없어요. 행복이 고통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 반대인 사람, 각자가 다 그래프가 달라요. 허무주의는 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않고 어차피 다 더하면 0이야 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적분은 전체를 봐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체를 한 번에 살지 않습니다. 순간을 살죠. 자, 수학에는 적분과 함께 꼭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미분입니다.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그래프 위에 점을 찍고 점 위에 그 순간 그래프가 향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이 점이 그래프를 따라 움직입니다. 마치 자동차 앞유리에 붙은 와이퍼처럼 지금 이 순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화살표예요. 꼭대기에 도달하면 화살표가 수평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수평이 될 때는 기울기가 0입니다. 이렇게 미분은 이 화살표의 기울기예요. 지금 이 순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sin x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정확히 0인 지점은 한 주기에서 딱 두 곳이에요. 꼭대기와 바닥. 나머지 모든 순간에는 기울기가 0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중이거나 내려가는 중이거나 멀리서 보면 직선처럼 보이는 이 그래프도 지금 이 순간을 미분하면
반드시 방향이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정지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허무주의는 인생을 적분하는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인생을 미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체의 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방향을 본다면. 말은 쉬운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는 제 일기에서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제 일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얘긴데요. 그때 저는 매일 저녁 D-Day를 확인을 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저녁이 빨리 왔으면 했는데 이상하게 저녁에 가까워질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녁하고 나서 달라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민간인이 되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부터 주변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기타를 잡아서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된 사람들, 10대에 이미 세계적인 무대에 서기 시작한 운동선수들, 뭔가를 일찍부터 시작해서 이미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동경이었어요. 근데 그 동경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동경이 칼처럼 나를 베는 느낌, 초라함,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의 성취를 기준 삼아서 지금 내 자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초라해 보이죠. 그들의 스케일에서 지금의 내 자리를 보고 있으니까. 그때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최대한 빨리 성공하고 싶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생각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허무주의랑 구조가 똑같아요. 허무주의는 우주 스케일에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138억 년 앞에 100년을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스케일에서 지금 내 하루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미분하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오늘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제랑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든 거랑 똑같아요.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볼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들면은 가까운 것도 멀어 보여요. 저는 타인의 성취를 보던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내 하루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내 하루의 기울기는 보이지 않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미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수학과 물리학이 힌트를 하나 더 줍니다. 물 분자 하나를 보면은 젖는다 라는 개념이 없어요. 분자 하나 수준에서는 젖음이라는 성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자 수억 개가 모이면 젖음이 생겨요. 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이걸 왜 양자역학으로 계산하지 않을까요? 양자역학이 더 정밀한 이론인데 고전 역학보다 훨씬 더 정확한데 그건 바로 스케일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자역학은 원자만큼 혹은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에 잘 맞는 이론이에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양자역학으로만 보려고 하는 건 물리학적으로 범주 오류입니다. 허무주의도 같은 범주 오류예요. 그 거대한 우주의 스케일을 인간의 하루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어떤 스케일에서 보느냐가 어떤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영국의 해안선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위성에서 보면 꽤 단순해 보여요.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쟤는 자의 길이를 짧게 할수록 더 가까이서 볼수록 해안선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자를 무한히 짧게 하면 이론적으로 해안선의 길이는 무한히 길어져요. 멀리서 보면 단순해 보이는 선이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무한한 복잡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자연에는 프랙탈이라는 구조가 가득합니다. 작은 부분의 모양이 전체 구조와 닮은 형태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폐의 기관지는 계속 가지를 치며 작아져요. 혈관도 번개도 같은 구조입니다. 자, 코흐 눈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에서 시작해서 각 변을 계속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나가면 눈송이 모양이 됩니다. 이때 이 도형의 길이는 무한히 길어지는데 넓이는 유한해요. 좁은 공간 안에 무한한 디테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미분이 보여주는 세계와 같아요. 미분은 지금 이 순간으로 무한히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안선처럼 무한한 디테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래요. 우주 스케일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하루. 근데 지금 이 순간으로 가까이 들어가면 오늘 나눈 대화, 잠깐의 감정, 선택 하나하나 해안선처럼 미분할수록 무한히 복잡하고 디테일한 하루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꺼내 볼게요. 줌아웃이 적분이 나쁜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너무 클 때, 나를 짓누르는 감정이 숨을 막을 만큼 힘들 때, 그럴 때는 잠깐 멀리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주 스케일에서 보면은 이 고통도 y는 0, 그냥 직선의 일부야. 그렇게 생각하면 숨이 트입니다. 또는 반대로 지금 내가 너무 잘 나간다는 오만에 빠질 때, 그때도 멀리서 보는 겸손이 필요해요. 우주 스케일에서 나는 0.12픽셀짜리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살고 있어. 그게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물리학자들은 원자를 볼 때나 사과를 볼 때, 은하를 볼 때 각각 다른 도구를 써요. 어느 스케일에 고정하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 스케일을 바꿉니다. 허무에 빠지는 것과 허무를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적분에 갇히는 것과 적분을 꺼내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제는 적분만 하다 보면은 미분하는 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기울기를 보는 법을.
다시 일기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 시절에서 빠져나온 건 거창한 깨달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미분이었어요. 거대한 스케일에 있던 그들을 보던 망원경을 내려놓고 지금 눈 앞에 있는 것들에 가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손님과 나누는 대화, 오늘 처음 해본 일, 퇴근하고 먹은 밥 한 끼. 그러자 기울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고 오늘과 내일이 연결됐어요. 적분하면 0처럼 보이던 하루가 미분을 하니까 방향이 있었어요. 사인X 그래프 기억하시죠? 멀리서 보면 직선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근데 그 그래프 위에 임의의 지점을 미분을 하면 거의 항상 기울기는 0이 아니에요. 그 그래프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는 허무주의를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주 스케일에서 우리가 작다는 건 사실이에요. 138억 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길 시간 앞에 100년은 아주 짧아요. 그 허무함을 외면하거나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허무가 계속해서 나를 삼킬 때 그건 지금 잘못된 스케일을 유지하며 혹은 적분 모드로 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너무 멀리서만, 너무 전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만 가까이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대화, 지금 이 선택, 지금 이 감정. 해안선처럼 가까이 볼수록 무한한 디테일이 나타납니다. 인생을 미분하면 방향이 보여요. 우주가 창백한 푸른 점으로 지구를 보고 있는 동안 저는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순간이 0이 아닌 이유입니다.